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질문왕 로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로 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국이 이혼율이 높은 이유.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 높은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부 3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한 2% 정도 됩니다. 자, 뉴스 통계를 보니까 찾아봤는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혼인율은 낮아지는데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확실하게 데이터는 나온 건 없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3분의 1보다 더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국제결혼 이혼율은요, 국내 결혼 이혼율보다 더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제결혼이 답이라고 막 제 영상에 보면, 결혼 관련 영상에 보면 댓글 달리시는 분들 많잖아. 굳이 한국 여자 볼 필요 없습니다. 국제결혼이 답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통계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국제결혼이 더 많이 갈라선다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자, 이거 그대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2007년부터 2017년 10년간 국제결혼 이혼율은요 37%입니다. 우리나라가 30%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30%. 더 높죠. 국제결혼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보고서도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웃긴 게 뭐냐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자, 중국이 5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 보통 중국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한 경우 없을 테고, 한국 남자하고 중국 여자, 뭐 조선족이겠죠, 결혼하는데 이혼 확률이 51%랍니다. 반 이혼하는 거예요, 반. 와, 일본은 심각하네. 일본은 75%예요. 일본 여자 좋다고 하는데 이혼율은 더 높네. 왜 그러지? 이게 물론 이게 요즘 기준으로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10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적별 이제 외국인과 이혼율 75%. 그러면 동남아는 어떻게 될까? 동남아는 10%. 지금 이제 통계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읽어보릴게요.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그러니까 결혼을 17,937쌍이 하는데, 이혼은 13,415. 중국은 21,089쌍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혼이 1,826. 맞네요. 지금 통계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해요, 생각보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이건 나중에 제가 국제결혼 이혼율이 국내 결혼 이혼율보다 더 높은 이유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건 이렇다는 얘기를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본론은 한국의 이혼율이니까, 일단 한국의 이혼율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망설인 이유도 이혼 확률이 높으니까 갈라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뭐 남녀가 결혼을 망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요즘에 뭐 이혼이 뭐 이제 흠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혼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손해잖아. 안 그래요?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여자분도 손해겠지만 사실 남자가 객관적으로 더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보통 결혼할 때 남자의 지분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결혼하고서 이혼하게 되면 반등해야 되잖아요. 재산 분할할 때 남자 쪽이 더 가져왔는데 더 떼줘야 되잖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녀가 태어나면 양육비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든 간에 결혼을 실패했을 경우 사실 이혼이라는 게 실패 아닙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자녀가 있으면 들어간 돈이라든지 재산 분할했을 때 솔직히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거예요. 박상원 25,000원 감사합니다. 사실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보면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 야 결혼해서 내 꼴 나지 말고 너도 그냥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 결혼해서 이혼하잖아. 개털된다. 나 봐. 나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혼돼가지고 떼줄 거 다 떼주고 양육비 나가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옛날에는 아버지 세대는 남자가 잘못한 게 맞아. 아버지 세대분들은. 네. 솔직히 아버지 세대 남자분들이 좀 몹쓸 짓 많이 했어요. 어머니분들한테. 근데도 그때는 이혼율이 낮았어요. 네, 그때는 이혼율이 낮아서 10%대였어. 그때는 우리 아버지 분들이 가부장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엄마들한테 폭력도 많이 쓰고 자녀들한테도 막 때리고 막 네. 그런 좀 안 좋은 가정을 겪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비슷한 가정을 겪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가신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폭력적인 건 예전에 아버지 세대가 더 심했지.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이혼율은 훨씬 더 높아요. 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뭐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시대적 배경이 여자분들 이혼했을 때 뭐 자녀들이 있으면 먹고 살 방법이 마땅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커리어가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남편 혼자서 이제 버는 돈을 먹고 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가방끈 짧았고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을 경우에 자녀들 미래를 봤어. 그렇고 나 자신의 미래도 봤을 때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 참고 사시는 어머니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무튼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 첫 번째는 뭐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이유 중에 세 가지죠. 네,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3대장. 네, 이혼 이유 3대장.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외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거의 이 세 가지에 다 일어납니다. 보통 이혼 이유라고 하면 보통 요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요것도 큰데 가장 큰 거는 성격 차이입니다. 수십 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게 성격 차이예요. 성격. 돈도 중요한데 아니 바람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1위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뭐 아니면 그 TV 프로그램 보면 이혼한 걸 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우리 이혼했어요. 아니면 뭐 돌싱 같은 거 이혼한 사람들. 나 그런 거 정말 싫거든. 솔직히 개인사 아닙니까? 그 개인사를 가지고 방송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도무지해가 안 돼요. 아니 이혼까지 갔다는 거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야. 서로 보기 싫은 건데 그 방송 와가지고 다시 얼굴 보고 얘기 나눈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방송국에 시청률 안 나오니까 갈 때까지 갔거든 사실. 뭐 돌싱 포맨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자기들 뭐 이혼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지 뭐 방송을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리고 이미 정남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또 만나서 뭐 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무슨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요즘에 보면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요. 물론 뭐 보신 분들 재미있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난 저걸 왜 봐야 되나 싶습니다. 나는 관심 아예 없거든요. 뭐 이혼을 2번 하고 3번 하고 5번 하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지들 사정 아닙니까? 뭐 이혼을 가지고 그 사람이 흠을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뭐 그걸 대놓고 얘기한다거나 그걸 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성격 차이. 네. 여기 하나 더 있네. 고부 갈등. 4가지네. 4대장으로 하겠습니다. 4대장. 자, 성격 차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있었어요. 이게 부동 1등입니다. 네. 이게 한 40% 나와요. 그런데 왜 성격 차이가 중요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혼이라는 게 서로 여태까지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서로 각자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사랑의 감정이 싹 터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연애할 때는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에 대해서 알아도 보통 연애할 때는 최대한 잘 보이게 하잖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건 보여주잖아요. 좋은 거 한 보여주는데 결혼하면서 그 민낯이 다 까발려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연애할 때는 네, 연애할 때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데이트만 하다가 뭐 같이 원나잇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림 꾸리고 사는 건 아니잖아. 네, 살진 않죠. 연애만 하죠. 연애만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다 보잖아. 뭐 좋은 거 쓴 거 다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성격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뭐 나는 외향적인데 저 사람 내성적 이런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격 차이는 뭐냐면 그런 거 뭐 나는 뭐 내성적인데 저 사람은 뭐 활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 차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입맛 같은 거 있죠. 음식 같은 거. 나는 짠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뭐 싱거운 거 좋아하고. 이거 음식 입맛 때문에 말싸움이돼 진짜. 여기에서 성격 차이 지문 중에 음식 입맛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집안 살림 같은 거. 나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뭐 저 사람은 화려한 거 아니면 안 써. 자기 스타일 아니면 안 써. 뭐 이런 것들. 예. 아니면 뭐 집안 인테리어 같은 거. 예. 아니면 집에 뭐 돈 씀씀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갈등 빚어지고 해서 이제 해결 안 되잖아. 그러면 갑방 쓰다가 더 이상 이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면 예, 깨지는 거죠. 예. 보통 부부 사이 성격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집에서 왜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왜 서로 안 맞는 것도 많잖아요. 뭐 식습관도 안 맞고 잠자는 것도 안 맞고 옷 입는 것도 안 맞고 집에 있을 때도 안 맞고 다 맞아. 그럼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보통 한쪽이 져준다거나 하죠. 예. 져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 양보 못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걸 이제 뭐 싸우고 이제 다퉜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서로 보기 싫은 거야. 보기 싫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난 거죠.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아 지금. 서로 성격 안 맞은데 억지로 참고 사는 분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예. 그래서 말이 이게 결혼이지.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외모, 키, 연봉 다 필요 없나?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필요한데 이 성격이 많이 벌어지잖아. 그 외모, 키, 연봉 같은 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격이 한번 깨져가지고 서로 봉합이 안 되죠. 그럼 같이 사는 거 얼굴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왜 필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남편 쪽에 그거죠.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 실패. 보통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기직 사유가 있는데 남자한테 기직 사유가 있죠. 근데 이것도 참 억울한 게 그런 거야. 보통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맞벌이 하는 분들 있지만 살림하는 경우가 있거든. 살림했는데 남자가 실직하면 그만 이제 이혼하고 그냥 찍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게. 아니면 뭐 장사나 사업했는데 말 안 먹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서로 이제 이혼한 이유가 서로 사이가 나빠서 이혼하는 게 사업 실패가 빚을 지면 이게 가족들이 다 힘들거든. 그래서 이혼한 이유가 나한테만 빚이 오라고 가족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도. 왜냐면 같이 살면 가족들한테도 뭐 빚쟁이 찾아오고 막 차업당하고 이런 거 불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만 다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이혼해야 되거든. 법적으로. 남이 돼야 되거든요. 남이 되고 이제 나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뭐 사업 실패하신 분들이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음에도 벌려놓은 게 많고 빚이 많다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따로 이제 위장이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잘렸는데 뭐 일 못하고 하는 경우. 가장노릇 못하면 어차피 남편으로서 역할이 끝났으니까 이혼하는 경우. 좀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 버는 ATM으로 살았다가 ATM 역할을 못하면 이혼하는 경우. 꽤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결혼하기 싫은 것도 있어. 누구 때문에 여태까지 뼈 빠지게 잘 먹고 살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황혼이혼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황혼이혼. 예. 황혼이혼이 왜 황혼이혼이 하는지 아세요? 보통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남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든요. 황혼기 접어드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정년 다 채우고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돈 나올 데가 없고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때 가서 이혼하는 거야. 황혼이혼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황혼이혼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보통 황혼이혼이 보통 공무원 전역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해. 6세 되고 나서.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재산은 반띵하죠. 재산을 반띵하고요. 더 중요한 게 연금도 반띵을 해버립니다. 황혼이혼했을 경우에. 뭐 재산 반띵하는 거 이해해요. 공로가 있으니까. 근데 연금 반띵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황혼이 증가한 이유가 그 연금까지 같이 반띵하려고 황혼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좀 야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왜냐면 일한 거는 남편이 했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요. 황혼 이혼하면 그 연금도 같이 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나오는 것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 때문에 사실 좀 하기가 싫어. 네, 황혼 이혼. 왜냐면 우리가 남자가 언제까지 평생 일할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결국 이제 직장 그만두고 아니면 정년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내 돈 나올 데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에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항혼이혼이 증가합니다. 초혼이혼은 원래 많았고 항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어. 나이 차가지고 이혼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사실 좀 요즘 남자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돈을 버는 사람 남자 쪽이니까. 그 역할 끝났다고 이제 뭐 끝나는 경우. 그때까지는 뭐 서로 부부로 살다가 돈 이제 못 보니까 이제 끝났어. 각자 삽시다.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외도. 외도가 뭔지는 아시죠? 네, 불륜입니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불륜공화국이잖아. 여러분, 불륜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불륜. 이미 뭐, 결혼하기 전부터 양다리, 뭐, 삼다리 이런 것도 많은데,
굉장한 불륜 고객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어플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불륜의 온상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불륜하기 딱 좋아요. 왜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지하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어, 엘리베이터가 동마다 다 있잖아. 그래서 차 안에서 좀 데이트 좀 하다가 뭔지 탈지 모르겠지만 차 안에서 보통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차를 주차했으면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내린 차가 있어요. 썬팅이 진하게 해서 안에 뭐 하는지 안 보여. 불은 켜져 있어.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럼 나올 때 보면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각자 다른 곳으로 가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 차를 세웠으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차 안에서 뭐 하려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20분이고 30분이고 썬팅 지나게 돼가지고 안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안 나온 분들이 있어. 예.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불륜 같은 거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예, 너무나도. 사랑과 전쟁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요거 아닙니까? 사랑과 전쟁에 요게 세 개 다 나오는데, 요거 제일 많이 등장하죠. 예. 요게 제일 많아요. 사랑과 전쟁 에피소드 중에. 예. 이게 실제로도 많아요. 실제로도. 불륜 같은 게. 아파트 주민끼리 불륜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직장에서 불륜 나는 경우도 있고, 거래처에서 불륜 나는 경우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부 갈등. 고부 갈등 이런 거, 뭐, 시어머니와의 관계. 뭐, 장인, 장모와의 관계보다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크죠. 요즘에 보면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뭐다 대부분 같이 안 살려고 하죠. 제사 같은 것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용돈 같은 것도 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를 보기 힘듭니다.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시댁 쪽에서 돈을 많이 보태줬어요. 집을 사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댁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가야 돼? 남자 혼자 가면 안 돼? 자기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나 아프다고 이랬다고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핑계 댄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니 모셔야 된다 하면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죠. 뭐 우리 결혼할 때 원래 이런 거 없었지 않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며느리랑 시아버지도 관계가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가 시댁이 안 좋아요.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싫어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간섭받기 쉽지 않아. 그럼 아파트 안 가면 돼. 이게 좀 여자분들 이기적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욕먹을 수 있는데 정말 이기적인 그런 거예요. 원어플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결혼하려면 시댁 그러니까 남편 쪽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아파트 갔다가 백방 다 부모님한 그 시어머니 그 시댁에서 해준 거야. 거의 대부분. 안 그래요? 해준 겁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이미 시댁 지분이 있는 거잖아. 그 지분이 있는 거면 당연히 그쪽에서 뭔가 요구해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비즈니스고 거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거래상의 지분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 주식 지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갑 아닙니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해서도 시댁에서 결혼할 때 집이나 어떤 예단이나 그런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뭐 시키는 거 있으면 요구하는 거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억울해한다. 그럼 그건 좀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뭐 동침이나 무슨 부부 프로그램 오면 뭐 시댁에서 뭐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누구 때문에 결혼했냐고. 안 그래요? 그건 생각 안 해? 누가 집 마련해 줬는지 그 아파트 누구 때문에 들어갔는지 생각 안 해?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 어? 그러면 아파트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지 말든가. 안 그래요? 아파트 아니면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근데 남자 있는 경우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그럼 시댁에 손 벌려야 되고 그냥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돈 벌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거 생각 안 하느냐고.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그만한 지원을 받은 만큼 나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뭐 시어머니하고 이제 뭐 이제 그 가는 것도 불편해하고 오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런 것도 많잖아. 근데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결혼이라는 게 부부끼리 자신의 능력으로 결혼한 커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남자 쪽에서 대놓고 요구하잖아. 요구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요구하고 그만큼 받았으면. 안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 이게, 보면. 물론, 시댁에서 갑질하고 그런 걸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갑질 당하기 싫으면 반만 결혼한다거나, 더 못하면 돼,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케이스가. 말은 반만 결혼이 하는데, 난 아직 본 적이 없어. 반만 결혼은. 배우파인도 반만 결혼 본 적 있습니까? 나 못 봤어, 아직까지.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난 반만 결혼은 판타지에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그 뭐 결혼 관련 프로그램 보더라도 고부 갈등 매번 등장하잖아. 그렇죠. 더 크잖아.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댁에서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부담이 많다는 게 남자가 다 부담지겠냐고. 남자만 돈을 벌어가 전체 부담을 지게 그게 아니잖아. 시댁에서 부모님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노후 자금에 모아놓은 돈 보태가지고 해줬겠죠. 그 공짜가 아니라니까. 넙죽 받으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해주는 만큼 너희도 우리한테 해줘야 된다.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 그 며느리분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 우리가 집을 해줬기만큼 너희도 결혼할 때 우리한테 잘해줘야 돼.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럼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처음부터 아파트 받지 말든가. 해달라고 조르지 말든가. 안 그래요? 아무튼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얘기해보니까 좀 그렇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 참 결혼 어렵네요. 결혼하고 나서 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안 그래요? 이 결혼이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유지하는 것도 정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많네요. 결혼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예. 이미 결혼하신 분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뭐 결혼을 한 건 축하드립니다만 서로 이해해줘야 되죠. 배려해줘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한 커플도 없어질 텐데 힘들 때에서 서로 의지해야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고. 결혼하신 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혼 안 한 천국 처녀들도 더 결혼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저희도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저럴 거면 왜 결혼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율이 많이 높다. 이런 이유로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외도, 고불 갈등, 기타 등등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혼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